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커리어 박성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불은 앞에 화면에 좀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앞에 맨 왼쪽 위에 거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 시간 1시간 정도에서 1시간 반 사이 진행될 것 같고요. 적어도 초등학교 부모님 그리고 중학교 부모님들이면 교육 정책들이 굉장히 바뀌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되게 혼란스러울 텐데요. 그러면 그런 교육 정책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선 박성훈 대표라는 사람이 어떤 친구인가 되게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안 궁금하지 안 넘어가네요. 네. 저 죄송한데 어디로 해야 될까요? 넘어가게 하려면. 저 대표님 혹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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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전자공학이랑 물리학 전공했고요. 물리학 석사 마치자마자 임용을 받는데 이제 운이 좋게 임용이 돼서 고등학교 물리교사를 5년 정도 했습니다. 근데 교사를 하게 된 배경은 어머니가 음악 선생님이셨고 친누나도 이제 서울교대를 나와서 초등학교 교사를 하다 보니까 교사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사업이 너무 하고 싶어 가지고요. 사업을 하고 싶다고 부모님을 한 2년 설득했어요. 그래서 3년 차부터 부모님을 설득해서 이제 5년 차에 그만두게 됐고요. 그러니까 5년 딱 채우고 그만두게 됐고요. 그 뒤에 EBS 교육방송의 진로사업부 대표를 3년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음 커리어라는 회사의 대표를 하고 있고요. 서울대학교 특강부터 해서 여러 가지 지자체들 또는 교육청 특강들을 통해 진로라는 부분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이 가장 어렵고 복잡하고 무엇인가에 대한 정답을 내기 힘든 거는 너무 당연하고요. 근데 지금 제가 앞서 이야기하기 전에요. 오늘 마스크 쓰기도 하고 이랬는데 표정이 다들 너무 무서워요. 아니, 좀 이렇게 편하게 웃으면서 들어주시면 강의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진짜 앞에서 70분이 째려보고 있으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네, 저도 강의할 때 약간 무대 울렁증이 있어서 이런 게 익숙하진 않으니까 좀 도와주시면 더 좋은 정보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 우리 너무 잘 알죠? 근데 인트로에서 좀 편하게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보시면 돼요. 6살의 아이가 좋아할 만한 장난감을 질문했더니 챗 GPT가 저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거여서 앞부분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한 5가지, 6가지를요. 저 친구가 추천을 해줘요. 실제 어떤 장난감을 6살짜리 아이가 좋아하는지. 답을 볼 수 있으면 앞에만 잠깐씩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번엔 다른 질문을 합니다. 뭐냐면 이번엔 6살짜리 활동적인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적인만 추가를 했는데요. 답변이 달라요. 이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네, 챗 GPT는요, 더 이상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랑 다른 시대를 여는 포문을 연 겁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제가 얘기하는 건 오늘 인문학적 강의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산업 환경적 변화가 교육 환경적 변화와 되게 밀접하고요, 실제. 두 번째는 그런 변화가 예전에는 별개였어요. 우리가 살았을 때는. 근데 지금은 그 변화가 굉장히 밀접하게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이요? 몰라도 돼요. 볼까요? 초지능화, 초연결사회 몰라도 됩니다. IoT, 인공지능 몰라도 되는데 중요한 게 이것들을 더 이상 모르면 내 아들, 내 딸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중1이야. 근데 정교권이야. 얘가 웬만하면 과고 가거나 자사고를 갈 것 같아. 특목을 간다는 얘기죠. 의예과를 갈 것 같아. 예전에는 의예과 갈 친구들이 이런 거 절대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알아야 돼요. 그게 정말 많이 변한 부분들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이런 여러 가지 산업 현장의 변화가 새로운 직업들을 만드는데요. 몇 가지를 살펴볼게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이런 여러 가지 직업들이 생기고요. 또 뭘까요? 저출산의 고령화 이런 것들로 유전학 상담 전문가나 실버시터 이런 직업들이 생깁니다. 또 볼까요?
달라지는 소비 트렌드, 유품 정리인 이런 여러 가지 영화들도 나왔죠. 마지막으로 환경적 변화 한번 볼까요? 녹색 성장에 대한 관심 증가로 대체에너지 개발 연구원이나 환경 컨설턴트는 지금 현재 대기업들 중에서도요, 못 구합니다. 전공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가 앞서서 지금 한 열 몇 가지 직업들을 봤잖아요. 그 직업들 반 이상 아시나요, 혹시? 반 이상은 알 것 같아. 반 이상만 알아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고요. 두 번째는 반 이상을 내가 알 때 내 아들, 딸들에게 이런 직업들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알려주기가 힘듭니다, 실제. 그럼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우리는 이 부분의 교육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학교 중심에서 학생 중심.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학교 중심의 교육 안에서만 교육을 받아왔던 아빠, 엄마의 입장에 여기 서 있는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1, 2, 중3, 고1, 올해 고1부터까지예요. 어떤 게 되게 큰 무서움이냐면 더 이상 학생들이 답변을 잘하는 친구가 우수한 친구가 아니래요. 어떤 친구가 우수한지 알아요? 질문을 잘하는 친구여야 됩니다. 근데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너무 뜬구름 잡는 게 아니고요. 학교 중심에서 학생 중심 교육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런 걸 이야기하죠. 너는 수학 공부가 왜 좋아? 영어 공부가 왜 싫어? 국어 공부가 어떤 걸 하고 싶어서 하고 싶니를 얘기하지 못하면 더 이상 그 친구가 훌륭한 인재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학생 중심이라는 겁니다. 즉 내가 주도적으로 무엇인가 할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절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교육 환경에 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오늘 어떻게 보면 인트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첫 페이지입니다. 보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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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2023학년도 입시면 언제 할까요? 올해 할까요? 작년일까요? 네, 작년입니다. 이거 그냥 처음에 우리가 다 알겠지만 상기시켜 드리면 왜 2023학년도 수능을 2022년도에 보고 올해 보는 수능은 2024학년도 수능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학생들의 입학연도에 보는 시험, 입학연도에 해당하는 전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올해 서울대생이에요, 아니에요? 서울대생이 된 거예요. 작년에 이렇게 뽑은 겁니다. 여기에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어머니들도 우리가 이제는 알아야 되는 용어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아실 수도 있지만 정시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수시 아시죠? 정시와 수시, 정시는 뭘로 가는 거죠? 네, 그걸 알아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 거예요. 정시는 수능으로 가는 겁니다. 수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엄마, 나 1등급, 1등급, 1등급이야. 내신이 되게 좋아. 내신으로 가는 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요. 엄마, 내가 2등급, 2.5등급, 3등급인데 자율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등 어떠한 비교과적 활동들을 잘 써서 그걸로 가는 게 종합전형이에요. 이해하셨죠?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정시를 얘기할 거예요. 정시는 뭘로 가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네. 죄송한데 작년부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대가요. 정시를 이렇게 뽑아요. 수능에다가 이게 말이 돼? 뭐예요? 네, 이거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오늘 오셨을 때 이거를 전체적인 어떠한 교육의 플로우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 흐름 자체가 정시에 교과 평가가 들어간다고? 네, 올해는 고대까지 들어갑니다. 그럼 제가 한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여기 70분 정도 되시는 분들이 다 서울대 갈 정도의 수학 능력 시험의 결과가 나왔어. 서울대를 중심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라는 전제 아래에. 근데 두 번째, 이쪽에 있는 어머니들의 아이는 학교의 교과 평가가 준비가 됐고 가운데 있는 친구들은 수능에 올인했어. 수능에 올인한 친구는 서울대에 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갑니다. 왜요? 이거 작년 1월에 이거 발표를 작년 1월 달에 발표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이미 고1, 2에 정시에 올인한 애들은 교과 평가가 관리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죠. 근데 올해는 고대 확정된 게 아마 세종대나 이런 데는 늘릴 겁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더 이상 수능 자체만으로 대학을 가는 시대가 이제는 끝났다는 건데 그게 어떤 것들인지 말씀드릴게요. 교과 평가는 뭐가 들어갈까요? 교과 평가. 내신이 들어갈 거예요. 내신이 들어갑니다. 근데 내신만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는 두 가지를 더 기억하셔야 돼요. 내신과 뭐냐면 진로 적성에 따른 선택 과목의 이수 내용이에요. 자네는 우리 학교에 이과를 오려고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어떤 것들을 들었나요? 되게 어려운 겁니다. 두 번째, 세특. 내가 이 교과별목에 대한 교과목별에 따른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 뭔지가 관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쯤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자녀들은 자사고나 특목을 준비해서 갈 수 있으면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예전에는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얘가 중1인데 이미 초등학교부터 약간 되게 잘 따라와. 중학교도 전교권이야. 이미 중2가 됐어. 얘는 준비하면 특목이나 자사고를 갈 것 같아. 근데 엄마의 고민이 뭔지 알아요? 어머니가 오셔서 하는 고민은 제 딸이요 멘탈이 쿠쿠다스야. 만지면 부셔져. 그래서 얘가 그 자사고나 특목을 갔는데 성적이 안 나와. 그러면 그 멘탈을 못 잡으니까 성적이 계속 안 나올까 봐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죠. 리스크를 안고서 특목을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일반고를 가서 내신 관리를 계속하면서 일반고로 가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뭘까요? 지금은 특목 자사고를 무조건 가야 됩니다. 제 조카가 지금 올해 고1 됐거든요. 네, 아까 이야기했던 특목 자사고를 준비해주는 목동 CNC를 다녔고 특목이 떨어져서 일반고를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부모들은 특목과 자사고를 가야 돼요. 그 이유는 뒤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앞으로는 교과 평가가 이렇게 정시에 반영이 된다. 그러면 보시죠. 학생부 종합전형과 여기서의 정시가 다른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크게 없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교과 평가가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원래 수능 점수는 반영이 안 되죠. 그러면 수능 점수는 어떻게 바뀔까요? 네, 등급 컷으로 가요. 즉 자격고시화처럼 예를 들어서 서울연고대는 지금은 종합등급 국영수 해가지고 최저 3등급 나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1, 3, 3을 찍어 예를 들어서 그럼 걔는 최저 맞춰지니까 그냥 나머지 안 보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최저 등급 코스로 가는데 그게 뭐예요? 미국의 SAT처럼 자격고시화가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런 여러 가지들을 얘기하는 이 고교학점제라는 건요, 지금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교육의 환경을 내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그러면 이런 정책을 왜 하냐면 교육부가 작년에 발표를 한 거예요. 야, 90개 대학 우리가 뽑을 거거든. 600억 지원해 줄 거야. 어떻게 해줄 거냐면 90개 대학 중에서 이 600억은 고교학점제를 어떻게 반영하고 녹여서 함께 연계할지를 하고 있는 대학을 우리는 뽑을 거야 이겁니다. 1호가 서울대예요. 지금 고교학점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보시면 이런 거 정상적인 수업의 걸림돌 여러 가지들이 제약이 있고 교육부에서 이런 여러 가지를 발표를 해요. 근데 과연 고교학점제만일까? 아니라는 거죠. 올해 중1 어머니 계시나요? 중1 어머니? 자유학년제예요? 학기제예요? 학년제죠. 내년부터는 학기제로 바뀝니다. 내년 올해 초6부터는 무조건 학기제로 바뀌어요. 그 이유는 3학년 2학기 때 진로 연계학기라는 게 생깁니다. 진짜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올해 초등학교 1학년 둘째 동생이 있다면 선택 과목이라는 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생겨요.
근데 이게 뭐지?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초등학교 올해 1학년부터 생기는 거예요. 3학년부터 진로, 연계, 생태 환경, 디지털 기초 소양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생기냐면 혹시 여기서 학운이를 경험한 어머니들이 계실 수 있겠지만 학운이가 방과 후 업체들을 어때요? 입찰에 참여해서 점수 줍니다. 거기 회사 이름 다 가리고 그때 학운이들이 점수 준 걸 통해서 교장 선생님과 거기 교무부장이나 교감 선생님이 같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방과 후 수업이 교내 수업으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게 교내 수업으로 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생길까요? 앞으로 가보면 도대체 이런 초등학교의 선택 과목이 왜 생기지? 중학교의 자유학년제가 또 자유학기제가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 고교학점제나 진로교육이라는 건요 어느 정부에서 생겼을까요? 저희 퀴즈 한번 하겠습니다. 어떤 정부에서 이 진로와 직업이라는 부분이 가장 먼저 만들어진 정부가 어딜까요? 스타벅스 퀴즈로 하겠습니다. 네. 조각 케이크까지 같이 드릴게요. 좀 적극적으로. 아니, 너무 호응도가 없어가지고. 네. 네. 박근혜 정부. 그 전입니다. 이명박 정부. 그 전입니다. 네? 노무현 정부. 김영삼. 너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니까 감사합니다. 아직 정답은 안 나왔어요. 네, 아니, 손 들고. 네, 김대중. 그 어머니 연락처 꼭 진짜로요. 진짜로 받아주세요. 네, 전화번호 주면 쿠폰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김대중 정부에서 진로와 직업이라는 최초의 교과서가 교육부를 통해서 만들어지고요. 두 번째는 이명박 정부가 그거를 받아서 혹시 기억나세요? 원어민 강사 막 해외에서 들어오고 문제도 됐고 영어 중심 교육. 근데 그때 같이 진로 교육이 사실 조금 시대들이 뿌려졌어요.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에서 뭐가 있었냐면요. 2013년도에 국회를 통과한 게 있어요. 진로교육법이 12월 달에 국회를 통과해서 만들어집니다. 그 진로교육법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 대한민국의 초등, 중등, 고등 모든 학생들은 진로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생겼죠. 2015년도에 전국에 자유학기제가 의무적 도입을 전국에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문재인 정부에서 받아요.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2018년도에 영구학교와 선도학교의 시범 운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되고 있는 이거는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제가 대치나 정말 제가 2015년부터 이런 강의를 했지만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되는 게 고교학점제가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이게 하다 말 수도 있어. 지켜봐야 돼. 다 거짓말이에요. 역사와 전통이 있고요. 그럼 과연 이걸 한국만 할까요? 아니요. OECD 국가에서 일본 빼고 다 해요. 미국, 호주, 영국 전부 다 고교학점제를 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퀴즈. 그러면 대한민국의 저희 나라의 고교학점제의 선택 과목의 개수는 몇 개 정도 될까요? 몇 개 정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10개. 훨씬 많습니다. 20개. 그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아니, 훨씬 많다고 했는데 20개 하셔서 좀 당황했어요. 훨씬 많습니다. 100개 누구? 100개. 네, 100개. 훨씬 많습니다. 네. 200개.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매하는 느낌 들어서 좋습니다 하고 싶은데 아니요. 그것보다 좀 더 많아요. 몇 개일까요? 280. 280보다는 적습니다. 200, 예? 250. 원장님 저기 맞히셨어요. 250개예요. 250개의 과목에서 내 아들, 딸들이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해서 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 자녀들의 지금 시대라니까요. 이게 우리가 유행 카테고리 보면요, 환경, 문화, 예술 이런 것들에서 교육이 있어요. 글로벌 에듀케이션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이런 부분들이 다 있어요. 근데 제가 앞에 우리가 인문학 강의가 아닌데 왜 산업 그 혁명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더 이상 이런 교육들이 아이들의 역량에 모든 것들을 맞춰준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 때는 뭐였냐면요, 얘가 사실 싸가지 없거나 얘가 무엇인가를 부족해도 국영수가 1등급, 1등급, 1등급이면 모든 걸 짓눌러서 좋은 대학을 개런티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좋은 대학을 가면 더 이상 문제가 안 됐어. 왜? 문제풀이적 능력이 이 아이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척도였다니까요. 근데 지금은요, 그 척도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문제풀이적 능력이 아닙니다. 문제 해석 능력이에요. 그래서 앞서서 나왔는데 이게 다 연결되는 거 아십니까? 진로 연계학기가 도입되면서 여기 보세요. 초1 국어 관련 수업 이렇게 는다고 했죠. 만약에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이면 꼭 해야 되는 교육 뭘까요? 독서 논술. 독서 논술은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이면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디지털 소양이나 기초 소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이들이 다양함을 접근해서 해야 돼요. 이것들이 정말 중요한 영향이 되고 아이들의 역량 평가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되지 않으면 아이들이요, 이런 부분들을 소화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빠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250개의 과목이요, 이거예요.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이렇게 되거든요. 일반 선택에서는 이 네 가지 중에서 하나만 들어야 되고요. 진로 선택은 또 따로 있어요. 실용국어, 심화국어, 고전 읽기에서 하나만 들어야 되고요. 지금 중2 밑에, 그러니까 지금 중2부터예요. 올해 중2. 중3은 해당은 안 됩니다. 중2, 중1, 초6은요, 여기 융합 선택에 하나가 더 있어. 그럼 국어의 융합 선택 중 또 하나를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2년 뒤, 3년 뒤를 생각하면 되냐면요, 어느 날 딸이 들어왔어요. 엄마, 나 기본 영어, 실용 영어, 영어권 문화, 진로 영어, 영미 문학 읽기 5개 중에서 하나만 들어야 된대. 엄마, 나 뭐 들을까? 내 딸이 물어봐.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 딸 왜 그래? 너가 듣고 싶은 거 들어야지. 밥 먹자. 주제를 바꿔야죠. 지금 이런 부분들이요, 우리는 이것들이 어느 정도 어려운 것들과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뭘 들어야 될지 모르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아이들에게 남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지금 아까 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던 인트로에서 한 번만 더 볼게요. 그거를 이미 올해부터 반영하고 있는 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바로 이건 거예요. 너 뭐 들었어? 아무거나 들으면 대학에서 이거는 가중치인데요. 아무거나 들으면 가중치가 0이 아니고요. 네, 마이너스입니다. 우리 때는 어느 것만 정했어요? 고2가 되면 너 문과 갈 거야? 이과 갈 거야. 그리고 우리 때는 사실 크게 고민하지 않았어요. 뭘로 그걸 나눴어요? 네, 수학 점수. 전 세계로 수학으로 문이과를 나누는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얘기가 있죠.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우리 아들, 딸은요, 이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어떤 게 선행적으로 준비가 돼야 되냐면, 죄송한데 문과 이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계열입니다. 계열. 공학 계열, 상경 계열, 의학 보건 계열 등 너의 계열이 어떻게 되는지가 미리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게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나오면 이런 식으로 아이들은 시간표를 짤 겁니다. 이렇게.
이 실제 사례예요. 얘네 교육부에 나와 있는 건데요. 얘네 같은 고등학교 같은 반 학생인데 얘는 의학보건계열 가려는 여학생이고요. 얘는 상경계열 가는 남학생인데요. 같은 반 학생이라니까요. 이 시간표 잠깐 눈으로 봐보세요. 다르죠? 이걸 내 아이들은요, 지가 짜야 된다니까요. 이게 학생 중심 교육이에요. 학교에서 우리 때는 뭐였어요? 단위수였잖아요. 그쵸? 단위적 수업이어서 학교에서 시간표를 주면 그거대로 들으면 됐어. 근데 지금 뭐냐면요. 너 뭐 듣고 싶어? 이게 쉽지 않다니까요. 오늘 집에 가서 꼭 물어보세요. 내 아들, 딸한테 아들, 너 근데 학원 왜 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아, 진짜 엄마가 가라며. 아니, 엄마가 가라면서 왜 그래? 근데 여기에 답변을 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너 그 공부 왜 하고 싶어? 뭘 듣고 싶어? 근데 더 웃긴 거, 그 과목 수가 250개예요. 그거 자체에 대해서 고민을 못하고 고1이 되는 순간 정말 이 친구의 진학과 고등학교 생활은 둘 다 실패합니다. 그게 되게 고교학점제 되게 무서운 건데, 이 무서운 게 언제 시작됐는지를 말씀드릴게요. 고교학점제 몇 년도에 시작일까요? 네, 2025년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이라고 하죠. 그걸 다시 잘 설명드릴게요. 고교학점제는 올해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전면 시행, 올해부터. 에? 근데 2025년도에 전면 시행과 앞에서 얘기하는 대표님의 전면 시행은 무슨 차이예요? 올해부터 한 건 단계적 전면 시행이에요. 설명해 드릴게요. 올해는 고1만 시행하고 고2, 3은 고교학점제가 아니에요. 올해는 고1만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내년은 몇 학년일까요? 고1, 2가 고교학점제, 고3은 고교학점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2025년도에는 고1, 2, 3이 다 되니까 전면 시행이라고, 고1, 2, 3이라고 하는 건 그거고요. 단계적 전면 시행은 올해 고1부터 시작이 됐어요. 근데 제 조카도 고1이라고 했죠. 지금 고1과 여기 중3 계시나요 혹시? 중3은요 굉장히 여기에 대한 페널티와 좀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마루타 같아요. 제 조카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이 정책이요, 지금 고교학점제는 단계적 전면 시행했잖아요. 대입은 내년에 고교학점제의 맞춤형으로 내년에 바뀌어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고교학점제 시행은 했는데 대입은 애매하게 기존의 2022년도 그 부분의 대입 전형과 맞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서울대가 사실 그 포지셔닝이 애매한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금 고1과 지금 중3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신경을 더 써야 돼요. 첫 번째, 내신. 두 번째, 거기에 따른 선택 과목에 대한 신경을 더 잘 써야 돼요. 더. 근데 중2는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2부터는 굉장히 희소식이 있어요. 얘네들이요, 1등급이 아니어도 1등급처럼 대학을 잘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중2부터는. 그 기억하세요? 혹시 그 예전에 영화에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런 영화 있죠? 아 근데 저 그 세대 아니에요. 지금 눈빛이 뭐라고 하는데, 저도 뉴스에서 봤어요. 신문에서 그런 영화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는 이제 성적순으로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면 안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게 고교학점제예요. 제가 그 근거를 말씀드릴 거예요. 보시면 이게 오늘 또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게 중2부터의 내신 관리예요. 되게 중요해요. 이거에 대해서 잘 이해하셔야 돼요. 고교학점제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시대에 사는 교육의 첫 번째 포인트면,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더 이상 아이들을 줄 세우기 하지 않아요. 그걸 성취도 평가라고 합니다. 또 다른 얘기로 절대 평가라고 얘기해요.
절대평가는 뭘 의미하나요? 제가 다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이해하시겠지만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어느 날 아들이 집으로 막 달려와. 엄마, 와, 나 진짜 영어 94점이야. 진짜 잘했지. 우와, 우리 아들 진짜 잘 봤다. 그럼 반에서 1등이야? 나 빼고 전부 다 97점 맞았어. 그러면 얘는 상대평가에서는 꼴등급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절대평가는 그 반 전체가 A등급입니다. 이해하셨죠? 절대평가는 어느 기준점을 넘어가면요 A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2학년부터는 A, B, C, D, E 과 락이 존재합니다. 네, 이런 방청객 같은 호응은 제가 강의할 때 더 큰 힘이 되니까 큰 호응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 절대평가는요, 보세요. 이 친구가 A고 이 친구가 A고 이 친구가 A인데 여기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의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얘가 99점 맞은 A인지 90.1 맞은 A인지 95점 맞은 A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한번 알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얘가 아주 훌륭한 A인지 어설프게 공부를 잘하는 A인지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아이들의 교과적 성적의 변별력, 얘가 정말 잘하는 애고 못하는 아이의 구별하는 정도가 변별력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절대평가는 낮아져요. 하나 더 보여드리면요, 지금 이거가 실제 성적표입니다. 실제 성적표. 눈으로 보세요. 이런 성적표를 우리 아이들은 이제 가지고 올 거예요. 보시면 여기서 절대평가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러면 있으면 안 되는 게 있어. 그걸 우리는 옳은 영어에서 받는 최고의 특강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면 좋겠죠.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으면 안 돼요? 네, 바로 석차 등급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절대평가잖아요. 제가 분명히 절대평가라고 했는데 등급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하지만 오늘 특강을 듣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보다 정확한 팩트를 알고 가야죠. 여기를 보시면 성취도임에도 불구하고 위에 있죠? 뭐가 병기가 돼? 병행해서 기록되는 겁니다. 병기. 뭐가 병기돼요? 9등급. 즉 상대평가가 병행해서 기록돼요. 예를 들어서 이 친구는 A인데 3등급, 얘는 A인데 2등급, 얘는 A인데 1등급. 이게 유일하게 고1만 나와요. 고1만. 고2부터는 A, B, C, D, E만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아이들의 성적을 가장 잘 관리해야 될 때가 언제예요? 고1입니다. 그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느낌이냐면 얘가 과학고 3등급과 일반고 3등급 대학에서 반영할 때 똑같이 반영할까요? 조금 가중치를 줄까요? 교육부에 문의하면 뭐라고 할까요? 똑같다고 답변합니다. 근데 저희는 알죠. 느낌적 느낌이 다르다. 근데 이게 마찬가지예요. 이게 3주 전에 발표한 거예요. 교육부 홈페이지에요. 보시면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 무슨 의미야 할 때 무슨 의미냐면요, 그냥 참고하라고 한대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 교육부에 전화하잖아요. 그럼 교육부는요, 이거 등급 왜 나와요? 근데 절대평가라면서요. 교육부의 정식 답변은 무조건 절대평가예요. 그냥 이게 병행해서 기록될 뿐입니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특강을 들었으니까 고1 성적은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상대평가라고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올해 중2 올해 중2 어머니들은 무엇을 좀 기억하셔야 되냐면 내년에 중3이 되면 아마 원장님이 이 아이들의 훑어보기 식의 선행이라도 좀 만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심화 선행이 아니에요. 고1 때 절대평가의 점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특강 선행이 중3 때 무조건 필요해요. 무조건. 유일하게 고1 성적이 임팩트가 고등학교 때 아이러니하게 제일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중3 때는 여름방학 특강, 겨울방학 특강 그런 특강들이 있으면 선행반 있으면 사실 아이가 조금 힘들더라도 중3 때 그런 부분들을 준비시켜야 돼요. 그리고 지금 중1이나 아까 얘기했던 초6은요. 사실 필수예요. 왜? 우리가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의 문제점들이 언제예요? 자유학년제가 됐을 때 아이들이 처음에 아세요? 자유학기제가 됐을 때요. 학부모들이 학원 더 안 보냈어요. 왜? 야, 놀 거 그냥 놀아. 이렇게 했는데 학부모들이 이게 아니다 싶은 걸 언제 발견해요? 중2 첫 시험을 봤는데 내 아들 딸이 똥멍청이야. 와, 내가 너 이 정도인지 몰랐는데 막 하면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들이 소문이 쫙 난 거야. 아니야, 중1 때도 학원 보내야 돼. 근데 아이들 자체가 시험을 안 보니까 텐션이 어떻게 돼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진로 연계학기 시험 볼까요, 안 볼까요? 3학년 2학기 아까 얘기했던 진로 연계학기 3학년 2학기 때 생기거든요.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볼 가능성이 커요. 지금 보시면 진로 연계학기가 다시 한번 좀 복습할 수 있도록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유학년제가요 이제 바뀌어요. 한 학기와 3학년 2학기로 한 학기씩이 나눠지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이때 시험 안 보잖아요. 근데 진로 연계학기도 시험 안 볼 가능성이 되게 높다니까요.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때 선행적인 텐션을 유지하지 않으면 고1 때 아이들이 해야 되는 걸 되게 많이 놓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국가에서는 이 정도 의지가 있어. 야, 우리 자유학기제랑 진로 연계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서 뭐냐면 단 한 명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보기엔 너무 많이 놓칠 것 같아. 아, 진짜 이게 준비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제가 옳은 영어 우리 원장님과 뭐 큰 인연과 제가 학원에 지분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정말 훌륭한 원장님입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와서 하는 특강 있죠. 되게 비싸요. 아니 너 아니 저 진짜 비싸요. 아니 진짜 비싸요. 진짜 비싼데 사비를 들여서 이렇게 하는 거고 제가 대치동이나 이렇게 다 하는데 사실 대치동의 교육이나 중계에서 잘 나가거나 목동에서 이렇게 하는 수많은 훌륭한 원장님만큼 실질적 교육에서 어떠한 플로우를 가지고 준비해야 되고 내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사실 원장님이 이거 안 해도 되는 거 아시죠? 영어만 잘 가르치면 불만 없어요. 그렇잖아요. 영어에 대한 정보만 잘 줘도 돼요. 근데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왜 대치동 같은 서비스의 교육적인 부분들을 준비해서 정보도 주고 이렇게 할까요? 저는 신념이 있는 원장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렇게 칭찬하는 건 친척이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희 그런 관계 특수관계인은 아니고요. 제가 원장님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멋지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네. 이런 부분들의 준비가 잘 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의 고교학점제를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 미국에서 고교학점제를 유명한 교육평론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날의 검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고교학점제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준비가 돼 있으면 누구는 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192학점을 다 이수해야 들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 대학생처럼 학점을 등록해서 들어야 졸업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두 번째 질문. 그러면 대학생처럼 들을 수 있다면 어느 학기에는 좀 많이 듣고 대학생처럼 어느 학기엔 좀 조금 듣고 하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음 질문. 그러면 제 아들이 욕심이 많아서 꽉꽉꽉꽉 채워서 3학년 1학기에 다 들었어. 그러면 조기 졸업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좋았어. 나만 아는 거 다시 얘기했어. 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안내를 해줘야 되냐면 밸런스를 맞춰서 들어라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또 변화를 준 게 있어요. 너희 국어, 영어, 수학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걸 줄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들은 뭐가 있을까요? 국어, 영어, 수학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걸 줄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이거지. 첫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부라는 기록에 남으니 국어, 영어, 수학을 좀 꽉 채워서 들어서 보여주는 게 좋을지
아니면 두 번째 안은 내 아이가 연세대학교 공대를 가고 싶다고 하니 마이스터고 과목 중에서 AI 기본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라는 과목을 여름방학 때 들을지 1안과 2안 어떤 게 좋을까요? 2안이 훨씬 좋습니다. 국영수를 채울 필요가 없어요. 절대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어떤 부분들로 이런 것들을 채워 들을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이 있고요. 지금 중3은 융합 선택이 없어요. 고1과 중3은 융합 선택이 없는데 아까 그러면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이 학교에서 모든 과목이 개설이 되나요? 아까 보여준 과목이요? 죄송한데 고1과 중3은 현저히 부족할 거예요. 그게 가장 피해보는 겁니다. 가장.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진로 선택에서 3개가 있고 일반 선택에서 4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학교를 갔어. 성남고등학교를 갔어. 예를 들어서. 근데 거기서 일반 선택이 2개밖에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듣고 싶은 걸 못 듣는 게 피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고1과 중3이 피해 학년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과고랑 외고나 자사고, 그러니까 특목이나 자사고, 국제고나 왜 갈 수 있으면 왜 무조건 가야 되는 줄 아세요? 첫 번째, 과목 개설이 많고요. 두 번째 이유가 훨씬 강력해요. 뭘까요? 네, 좋은 의견 맞습니다. 절대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특목이나 자사고는 90%가 A일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신 싸움 안 시키겠다는 거죠. 고등학교마다 일반고라고 할지언정 저희가 이해해야 되는 거. 절대 등급을 잘 주려고 할까요? 좀 잘 안 주려고 할까요? 왜 잘 주려고 할까요? 잘 주려고 할 겁니다.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아이들이 등급을 잘 받아야 진학률이 좋아지겠죠. 그렇죠? 두 번째, 아이들이 등급을 잘 안 주고 어렵다고 하면 일반고 어떻게 가죠? 지원하죠? 네, 지원율이 떨어질까 봐 등급을 잘 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얼마나 내 아이가 A등급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 친구를 개런티하거나 스페셜함을 보여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포인트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자기소개서가 2024년도에 없었지만 우리는 자기소개서가 없어졌다고 알면 안 돼. 이름이 바뀌었어. 교과 목별 자기소개서 이름이 바뀐 거예요. 즉 이건 다른 의미로 뭐예요? 목별 자기소개서는 다른 이름이 뭘까요? 세특 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 왜 그게 교과 목별 자기소개서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럴까요? 일반고를 가면요. 일반고에서 전체 아이들을 특목이나 자사고 아이처럼 절대 못해요. 특목이랑 자사고를 하는 건 과목 개설부터 해서 주제 탐구 뽑기 이런 거요. 걔네들은 그거 엄청 잘하니까 그거 때문에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일반고는요, 그걸 못 해줍니다. 근데 그러면 일반고는 어떤 고등학교를 보내면 돼요? 네, 지금의 레퍼런스로는 종합전형을 많이 보내는 학교 있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많이 보내는 학교, 정시로 합격률이 좋은 학교보다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률이 좋은 학교를 보내는 게 일반고는 차선적 선택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세특 관리를 해야 되는데 못하다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얘들아, 이번 물리 원 수업에서 너희 좀 그 반영했으면 하는 세특 있잖아. 써서 좀 이번 학기에 반영해 달라고 내면 선생님이 검토해 보고 만약에 특별히 문제 없으면 반영해 주도록 할 테니까 꼭 내일까지 또는 이번 주까지는 써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학생들은 뭐래도 써내. 남학생들은 그냥 점 찍어요. 그러면서 야 그거 써야 돼 막 얘기하면 뭐라는지 알아요? 저 정시로 대학 갈 거예요. 정시로 이제 못 가요. 그런 거 못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사실 그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다시 말을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때의 교육과
지금 내 자녀의 교육 중 가장 힘든 게요, 입시의 시간이 3년이 당겨진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측에서. 근데 입시의 시간이 3년이 당겨졌다는 건 중3까지 계열이 나와야 됩니다. 엄마 나 공학 계열 갈래, 상경 계열 갈래, 의학 보건 계열 갈래가 중3까지 나와야 고교학점제에서 너가 들어야 되는 시간표, 고교학점제에서 관리해야 되는 과목 세특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소논문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소논문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알죠. 뭐가 됐어요? 과학탐구 활동 보고서든 여러 가지 활동 보고서들은요, 바로 소논문을 대처합니다. 제가 하는 이런 특강이요, 100 몇십만 원짜리 1대1 컨설팅에서 그들이 하는 얘기예요. 3회 120에 180 그런 걸 받으면서 한 엄마 앉혀놓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소논문은 이렇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정보를 우리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알면 뭐가 돼요? 우리는 지금 선행하면 우리가 A등급을 이기는 C가 된다니까요. 오늘 제 강의 끝나면 오늘 기사 검색을 서울대 3등급 합격이라는 기사 해보세요. 오늘 아침에 뉴스 클리핑처럼 저는 매일 직원의 보고를 받았는데 거길 보면 서울대 3등급 합격 있습니다. 대학 가기 쉬워졌다고? 맞네? 이런 워딩을 뽑았는데요. 실제 대학 가기가 쉬워진 게 아니고요, 누구한테 쉬워졌을까요? 정확한 학과 설정을 통해서 준비된 애들이 3등급이어도 서울대 가는 거라니까요. 그게 엄청난 힘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기업을 평가할 때 KPI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든 평가를 할 때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라고 해서요, 핵심 역량 지표라는 걸 가지고 이 기업은 특허가 몇 개고 연구원이 몇 명이고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걸로 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그동안 핵심 역량을 뭘로 봤어요?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근데 너무 다행인 건 이제는 그 모든 것들만큼 흑백 논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교과가 덜 중요하다가 아닙니다. 교과에 올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밸런스를 맞춰서 이 친구가 이런 진로를 고민해야 된다는 건데, 이제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우리들은요, 이걸 진로 설계라고 얘기하고요, 진로 설계가 되면 학습 설계가 되고, 학습 설계가 되면 진학 설계는 따라옵니다. 예전에는 학습 설계가 잘 되잖아요. 얘가 C클래스였는데 반복 학습을 통해서 B클래스로 가고 B클래스가 A클래스로 가면요, 그 학원은 최고였어. 예를 들어서 이 근처에 1등급짜리가 여기에 3, 40% 다니면 그걸 믿고서 내 자녀를 보냈지. 근데 앞으로는 웬만한 학원은 A, B가 깔릴 겁니다. 왜? 제가 아까 그 점수 성적표 보여줬지만 교육부에서도요, 그 고등학교의 40%는 A, B가 속할 거라고 얘기해요. 그 고등학교에. 그러면 더 이상 이런 A, B 안에서 어떤 부분이 훌륭한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되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 있어요. 이 기사 한번 볼까요? 이거 올해 1월 1일 날 난 기사입니다. 1월 1일 날. 경남, 광주, 대구, 인천 이렇게 되거든요. 네, 원격 수업을 오픈했어요. 저희가 이런 뉴스 클리핑을 통해서요, 아침마다 하는 게 있어요. 담당 직원이 교육부랑 통화합니다. 어제 난 기사 무슨 의미예요? 왜냐하면 기자들이 내는 기사들은요, 너무 검증되지 않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의도성이 있게 또는 의도성이 없더라도 아무거나 기사화를 하는데, 중요한 건 팩트 체크거든요. 저희는 직통 번호의 주무관들과 통화하면서 이런 게 무엇인지, 얘네들이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지금 고1, 중3은 경남, 광주, 대구, 인천은요,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은 과목을 교육청에서 학점제로 듣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은 어떻게 봐요? 온라인에서 봅니다. 세 번째, 그럼 온라인에서 본 거, 우리가 광주 지역에서 500명이 들었어. 세특 누가 써요? 자기가 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 선생님이 어떻게 써줘? 온라인에서 실시간 아닙니다. 녹화된 거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이들은 자기가 어떤 과목들을 들었고 잘 관리하는지가 트레이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심각하고 중요한 정책이고 이렇게 교육부에서 발빠르게 움직이는데 왜 올해 고1부터 단계적 전면 시행인데 어머니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아요? 준비도 덜 됐다면서요. 왜 그럴까요? 몰라서 그래요. 이거 언제 난리 날 것 같아요? 저는 내년 지금 고1이 고2 2학기 진학 준비하는 가을 끝나면 아마 문제가 엄청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 입장에선 이게 어느 정도 가이드대로 하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실제 고2 2학기가 돼서 진학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중요하면 대학 가는 거에 문제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운영한 거야? 라는 부분에 불만이 내년 2학기가 되면 난리가 날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잘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보시면 그러면 우리는 성취도 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죠. 성취도 평가에서 설명을 들었고 성취도에서 성적표도 이렇게 나왔는데 한 번만 다시 더 짚고 넘어가면 얘 B가 55명이 들었어요. 55명 중 B래. 근데 이 B 얘가 여기서 31%가 B를 맞은 거예요. 31%면 대략 17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7명 정도 중에서 공부 되게 잘하는 B인지 가까스로 아슬아슬하게 B가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기선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절대평가는 아까 얘기한 대로요. 세특이 써있지 않잖아요. 얘가 우수한 건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없어요. 세특 관리는 필수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 과학고 자사고 제 조카도요. 사실 되게 열심히 했어요. 과고 갈만하니까 준비했겠죠. 떨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이거는 과고 자사고를 이렇게 준비하면 더 잘 갈 수 있지만 떨어져도 일반고에서 이게 필수가 된 시대라고요. CNC라는 데서 왜 특목고 자사고 준비를 전문으로 하는 그 목동의 CNC에서 왜 2,000명이라는 학생들을 이걸로 묶어서 할까요? 걔네 과고 특목 자사고 300명밖에 못 보내요. 지원자가 거기 안에서 1,5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1차적으로 일반고 아이들도 이게 필수가 된 겁니다. 이런 관리가. 지금 여기서 아이들이요. 이런 식의 관리가 돼 있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데 하나 더의 팁을 세 번째로 드릴 거예요. 세 번째 팁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이걸 줄여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렇게 되거든요. 이걸 따서 자동봉진이라고 얘기해요. 자동봉진. 자동봉진에서 많은 잘못된 입시 컨설턴트 분들이나 아니면 많은 원장님들이 잘못 얘기를 해요. 뭐냐면 우리 한번 봐요. 자율동아리 대인 미반영이야. 개인 봉사활동 실적 대인 미반영이야. 수상경영 독서활동 미반영이야. 이 미반영만 보다 보니까 학생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안 중요한 것 같지만 우리들은 정말 중요하고 무엇이 반영되고 이 한 줄 때문에 우리가 서울대에 합격할 수 있는 걸 알아야 돼요. 말씀드릴게요. 여기 가까운 고등학교가 어디 있나요? 성남고등학교. 성남고등학교를 갔는데 성남고등학교에서 얘가 예를 들어서 연대 정외과를 갈 정도 실력이 돼. 연대 정치외교학과. 근데 학교에 정치토론 동아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얘가 친한 애 5명을 묶어서 5명이랑 함께 선생님을 배정받아. 배정받아서 동아리가 만들어졌네. 그게 자율동아리예요. 그거는 대입에 반영이 안 돼요. 근데 두 번째는 학교를 갔더니 학교에서 정치 국회의원 탐방 동아리가 있었어. 정치인 만남 동아리 예를 들어서 그거는 선택 동아리거든요. 선택 동아리는 대입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따라서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가 선택 동아리 할 만한 게 무엇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중3이야. 고등학교 발표가 되면 겨울방학 때 이거 해야 돼요. 제 조카 2월 2일 날 발표했잖아요. 올해 고등학교 발표를 2월 2일 날 했거든요. 이거 시켰어요. 너희 고등학교에 네가 할 만한 동아리 뭐 있는지 알아보라고. 두 번째,
개인 봉사활동 반영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성남고등학교에서 이 친구가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나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가고 정외과 이런 방송 관련돼 가지고 가려고 해. 근데 성남고등학교 학교 계획에 따라 교사가 성남고등학교의 방송제라고 하는 그 계획에 큰 행사를 학생 20명의 스텝을 모아서 봉사활동으로 그걸 했어. 그런 거는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 있는 행사를 선생님이 지도한 건 된다는 거죠. 그럼 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학교 교육에서 얘가 할 만한 봉사활동이 뭔지가 미리 뽑아져야 돼요. 근데 이것들을 다 하기 위해서는 뭐가 선행돼야 돼요? 너 뭐 하고 싶은지를 물어봐야 돼요. 근데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뭐가 사실 선행돼야 되는 줄 아세요? 이거 트레이닝이 돼야 돼요.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는 거. 지금 애들 보면요. 사실 대다수의 학생이 뭐 하고 싶어? 없어. 얘기하죠. 실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이들이요. 진짜 없는 이유는 하고 싶은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있었던 실제 사례예요. 독일에 어떤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어떤 일을 벌이냐면요. 독일은 창업 교육이 중학교 과정에 있어요. 우린 진로 교육이 있지만 창업 교육을 받던 이 친구는 야구광입니다. 실제 야구광이었고요. 야구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토요일마다 친구들과 야구 시합을 해요. 근데 그때마다 누군가는 벌에 쏘이고 누군가는 햇빛에 화상을 입거나 넘어져서 다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가까운 병원들을 가서 이 게임들도 중간중간에 끝나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본인이 도루를 하다 다치는 거예요. 피가 나. 근데 친구들이 걱정하는데 병원을 가는 게 아니고요.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무슨 유레카처럼 집으로 가요. 그러니 집에 가자마자 엄마 문 열어봐. 엄마 문 열어봐. 엄마 문을 열었더니 아들이 얘기해요. 엄마 내가 오늘 지금 다쳤는데 너 피나는데 뭐야? 엄마 내가 진짜 좋은 생각이 났어. 이제 병원을 안 가도 될 것 같아. 응급용품 자판기가 나오는 자판기를 만들어서 누르면 파스가 나오고 누르면 포비돈이 나오고 누르면 후시딘이 나오는 응급용품 자판기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합니다. 엄마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와 우리 아들 진짜 똑똑하고 아이디어 좋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해요. 아빠가 오면 사업계획서를 써보자라고 얘기합니다. 2018년도에요. 300만 달러의 선주문을 받아요. 실제 나오면 독일 응급용품 자판기 치면은 나옵니다. 제가 그 친구 이름은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요. 이거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 아들이 한국에 가져가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내 아들이 축구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축구를 하다가 다리를 다쳤어. 다쳤는데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야. 엄마, 내가 진짜 좋은 생각이 났어. 다쳤더니 엄마 더 이상 병원을 안 가도 될 것 같아. 응급용품 자판기가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 라고 내 아들이 얘기해. 다리에 피가 나는데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근데 저는 사실 앞부분까지는 비슷할 것 같아요. 와 우리 아들 진짜 똑똑하다. 그리고 이제 뒤에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자 씻고 학원 가자.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의 아이들은요 이런 존중과 이런 소통이 되게 필요해요. 이런 트레이닝이 사실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쌓이면 되게 좋고요. 중학교 때부터는 시간이 적으니 뭘 해야 되냐면 중학교 때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연습해야 돼요. 뭐처럼? 문해력처럼. 문해력은 책 읽어서 문해력이 늘려면요 사실 몇 천 권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문해력도 트레이닝이 돼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 아이가 하고 싶은 거, 직업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들이 트레이닝이 돼야 돼요. 엄마 나 뭐 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실제 오늘 가서 물어봐 보세요. 아들 뭐 하고 싶어? 나 유튜버. 그래. 여기서 이제 한 템포 쉽니다. 그래. 유튜버 뭐 어떤 부분을 하고 싶어? 나 게임. 근데 여기서 아이가 만약에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고학년이어도 초등학생이라면 정말 권장드릴게요. 해보라고. 그 대신에 조건이 있어야 돼요. 너가 첫 달에 구독자를 50명을 만들고
그 뒤에 구독자를 10명씩 늘려가면 엄마가 너가 게임하는 거 지원해 줄게. 시간도 확보해 줄게. 약속. 실제 합니다. 실제 해보세요. 그리고 실제 한 친구들 꽤 많습니다. 아이들이요, 의외로 능력자예요. 학교 가서 구독자 20명을 모집합니다. 실제로 학원 가서 구독자 20명을 모집해요. 그리고 어떻게 뭐 교회 다니는 친구나 이런 애들도 구독자를 또 거기서 해요. 50명은 첫 달에 만들어요. 뭐 삼촌이든 이모든 다 하라고 해서. 그리고 이 아이가 한 달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네, 꿈이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 스트리밍 횟수가 2회를 넘지 않아. 구독자는 늘렸지만 애들은 보지 않아요. 그 두 명도 엄마랑 나야. 굉장히 엄마는 응원해 주려고 본 거고. 근데 아이들은요, 그때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요, 거기서 엄청난 걸 배웁니다. 뭐요? 내가 뭔가 할 수 있구나. 그리고 그런 아이는 또 다른 것들에 대해서 실제 해볼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일수록 아이가 하고 싶다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듣고 무조건 경험하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독서나 여러 가지 부분들과 결부해서 경험적인 경험으로 다가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수상 경력, 독서 활동,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독후감 대회가 있어요. 고등학교에서. 우리가 대인 미반영이니까 이 친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할 수도 있겠죠. 참여를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오늘 왔잖아요. 이런 거 있으면 책 읽거나 이런 수상에 할 수 있는 것들은요, 참여해야 돼요. 왜요?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에 뭐라고 적을 수 있냐면, 위 학생은 영화 감독을 꿈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작가적인 여러 도전을 하고 싶은 마음에 의해 학교에서 진행하는 독후감 대회에 참여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금상에 입상하였으며, 그로 인해서 본인이 더 영화 감독의 또한 시나리오 작가까지 함께하고자 하는 꿈을 더 진로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 시간을 보냈음. 이렇게 적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대인 미반영은 뭐냐면요, 단순히 어떤 거에 뭐 금상 이런 것들을 못 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란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잘 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소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것들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려운 이유는요, 우리들이 살아왔던 시대는 결과 중심 평가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것들을 하든, 사실 컨닝을 하든 뭘 하든, 그래서 우리 때는 1등급만 맞으면 무엇이든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과정 중심 평가에서 이 과정이 기록되지 않으면 얘는 우수한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과정 중심을 바라보는 부분으로 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사를 가고 전학을 가게 되더라도, 만약에 멀리 가서 송도로 가서 어떤 학원을 보내야 되냐면, 실질적으로 저희 학원이요, 교과적인 부분에서 학습적인 부분 아이들의 되게 맞춤형으로 잘 관리해요. 그런 학원 보내면 안 되고요, 학습적인 부분에 맞춤형으로 잘 관리하지만서도 과정 중심 평가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의 진로적 부분까지 우리는 같이 녹여서 관리합니다라고 하는 데를 보내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꼭 기억하세요. 필수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기서 70분 정도 계신데요, 진짜 부탁드릴게요. 이 강의 듣지 못하는 학부모들이 더 많고요. 두 번째는 들었을 때 그런가 보다, 저랑은 상관없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내 아이에게 필수적인 거라고 인지하는 순간, 내 아이가 A가 아니어도 A만큼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걸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게 고교학점제고, 지금 중2 밑에는요, 정말 무궁무진해요. 정말. 제가 재밌는 말씀 드릴게요. 대학이 벚꽃 피는 순서대로 닫는다는 얘기가 기사로 나오잖아요. 두 번째, 그렇게 우리들의 자녀들은요, 대학 갈 때 못 가는 애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두 번째, 그나마 슬픈 소식은, 좋은 대학은 경쟁률이 여전히 높을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것들이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가 준비됐어요? 아까 얘기했죠. 이게 온라인이에요. 실제 너 며칠 출석했고 너 여기서 시험 어떻게 보고 이런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게 실제 준비된 것보다 더 많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총장님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고교학점제가 되면 학생부 종합전형 늘릴 거냐? 늘린대. 근데 아까 제가 최초 얘기했잖아요. 학생부 종합전형과 그리고 정시 얘기했죠. 이 라인은 앞으로 정말 희미해질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실질적 교육 전문가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고교학점제와 수능은 양존할 수 없는 제도예요. 절대. 오늘 가서 정말 궁금하면 구글링을 하든 유튜브를 치든 교육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고교학점제를 비판하는 전문가조차도 양존할 수 없다는 거는 다 전제예요. 그러니까 고교학점제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반대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도 얘기하는 게 수능과 고교학점제는 양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능은요 100만 인원이 뽑는 그 입시 환경에서 100만 명을 거르는 최적의 제도였는데요. 이제는 20만 명, 30만 명에서 최적의 제도가 아닐 뿐더러 미래의 핵심 역량 뭐가 있어요? 4C 예를 들어서 콜라보레이션, 크리티컬 싱킹, 커뮤니케이션 스킬, 비판적 사고나 대화하는 이 친구의 공감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수능에서는 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MMI라고 하는 멀티플 미니 인터뷰라고 하는 의대에서 다중 면접 30분씩 보거든요. 그렇게 한 명을 30분씩 보는 것처럼 이 친구의 역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마이크 왜 들고 있니? 어떻게 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내 아이에게 준비됐을 때요. 내 아이가 서울대 공대 가고요. 연대 의대 가고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학습적인 게 조금은 아쉬워. 예전에는 우리 때는 꿈도 못 꿨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네가 2등급인데 조금만 하면 1등급 할 것 같은데 조금만 하면 할 것 같은데 그게 보통이 아닙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뭘 가져왔어요? 맨날 신문 수능 끝나면 꼭 나오는 거죠. 학원 다닌 적 없고 중3 때까지 공부에 관심 없다가 딸 희망이 있어. 할 수 있어. 아들 할 수 있어. 봐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 모두 알죠. 근데 더 이상 그게 누군가의 스페셜함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들의 얘기가 돼요. 실제 뭐가 됐을 때 너가 공학 계열에서 무엇을 하고 상경 계열에서 무엇을 하고 할 때 그것들이 된다는 겁니다. 6번째 과목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그 다음 진로.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여기서 클로직으로 넘어가면서 무엇을 기억하셔야 되냐면 진로는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처럼 연습을 하는 교과여야 돼요. 그래서 이런 역량들 있죠? 이런 역량들이요. 배워야 된다니까요. 배우지 않으면 안 돼요. 꾸준한 배움이 영어처럼 국어처럼 수학처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보시면 제가 세트를 또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학생들 실제 세트 쓴 거거든요. 얘 보면 자동공진, 자율활동, 동아리, 진로 이 자동공진이라는 부분이나 세트 같은 게 전공적합성이라는 부분으로 높다는 거예요. 전공적합성 평가가 있습니다. 항목이. 전공적합성은 뭐냐면 자네가 우리 학교에 이과를 오기 위해서 한 부분에 전공에 적합한 부분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전공적합성의 반영 비율이 정말 높아질 겁니다. 왜? 고교학점제 때문에. 혹시 기회가 되면 이분의 강의를 꼭 보세요. 네이버에 치면 네이버에 올라와 있거든요. 조나호 대표님 1,000원이에요. 50분 강의인데요. 정말 꼭 보십시오. 정말. 근데 더 재밌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벌써 1년이 넘은 강의예요. 근데 이 강의가 작년 1년이 넘었는데도 이 강의 자체가 완전 지금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1년이 지났으니까 더 현장감 있게 되겠어요. 1년 전 강의입니다.
진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소주 아닙니다. 네. 진로는 실질적으로 라이프 오브 잡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삶에서 직업을 가지고 가는 과정이에요. 진로 자체가. 근데 여기서 예전에는 이게 인생 문제여서 크게 의미가 없었어요. 진짜. 근데 지금은 입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준비가 안 되면 아이들이 고등학교 입시 준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이기 우리가 좀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가 뭐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중1, 2, 3 죄송한데 올해 제 생각인데요. 초6 중1, 2, 3은요 당장 해야 돼요. 초5까지는 그러니까 필수지만 발등에 못 떨어진 건 아닌데요. 보세요. 초6 왜 해야 돼요? 내년에 자유학기제로 바뀌어요. 자유학기제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그리고 얘가 진로 연계학기가 필수야. 그 부분. 중1, 2, 3은요. 얘네 고교학점제 국가에서 대응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중1, 2, 3은 생각하고 말고가 없어요. 얘네들은 계열이 나와야 돼. 근데 어떤 부분에서 고민을 해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 정도로 입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되면 우리가 보면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요. 얘네들이 더 이 파생적인 부분이 이거예요. 모티베이션 스터디의 자기 주도적 동기부여 학습. 이런 동기부여 학습적인 부분이 자기 주도적으로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엄마 내가 이거 하고 싶어서 이거 잘해야 되는데 라는 부분이 진로 설계가 학습 설계로 연계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연계가 잘 안 되면 이런 현상이 나와요. 잠깐 보실까요? 얘가 아빠 엄마가 판검사고요. 실제 얘도 판검사가 되고 싶어서 했는데 얘 실사례예요. 하나 틀렸는데 서울대 응시조차 못했어. 왜냐면 한국사를 응시하지 않은 경우는 서울대를 지원할 수 없다는 정보조차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 페이지를 왜 가져왔냐면 우리 고교학점제가 이런 식으로요. 아무거나 들으면 응시조차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야, 너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 국어 일반 선택의 언매가 있어요. 언어와 매체라는 일반 선택 과목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방과를 가려고 해요. 신방과를 가려고 하면은 언매를 안 들으면은 마이너스가 있거나 지원을 못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어떠한 선택들이 되게 중요하냐 이런 부분들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얘는 서울대학교 정외과를 갔는데 이런 식으로 세특을 쓰고 관리하는 거예요. 보시면 뉴 미디어가 일본의 불매 운동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수업 시간에도 발매하고 이런 시사적 문제를 잘했다. 아, 정치외교학과를 통해서 너가 이런 세특을 관심이 실제 있었구나. 그러니까 보세요. 얘가 A인데 이게 써있는 A랑 이게 없는 A랑은요. 내가 교수여도 당연하지 않을까요? 당연하겠죠. 근데 두 번째, 특목이나 자사고 가면 그나마 학교가 써줘. 근데 만에 하나 일반고 갔어. 얘 중학교에서 연습 안 되는 애야. 한계가 엄청날 거예요. 한계가. 근데 걔가 이런 세특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어떤 계열이 좋은지를 생각했다가 한 번 더 어떻게 세부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써봐야 되는지를 그래도 생각해보고 써는 연습을 해봤어. 얘는 설령 자사고를 떨어지더라도 뭐예요? 그렇게 기본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 더. 이렇게 해본 애가 특목 자사고 면접 볼 때 어떨까요? 훨씬 잘 보겠죠. 특목 자사고의 준비뿐만이 아니고 일반고에 우리가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부분들로 도입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세특입니다. 실질적으로 정답 적합성이나 이런 부분들이요 쉽지 않죠. 그러면 제가 10분 안에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진로가 바뀔 수 있죠. 얘가 중상까지 했는데 계열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럼 질문. 계열이 바뀌면 아까 페널티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괜찮습니다. 단 진로가 바뀐 이유가 학생부에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가 기록돼야 돼요. 그게 세특을 통해서든 자율활동, 동아리,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이든 그게 뭐가 있어야 돼요. 뭐든
녹아 있지 않으면 페널티지만 녹아 있으면 오히려 가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진로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누구보다 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고요. 그 다음 우리 원장님이 아마 친구들의 이런 진로 적성 검사를 시행을 할 텐데요. 보세요. 그동안 여기서 적성 검사 받아보신 분 꽤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거죠. 우리 원장님이 하는 적성 검사랑 그동안에 받은 적성 검사랑 뭐가 달라요? 다른 걸 기대해도 되나요? 아니요.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근데 한 가지가 다를 거예요. 바로 진로 성숙도 검사라고 하는 검사를 할 건데요.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을 많이 받으면 건강이 좋아져요? 아니죠. 건강검진을 받는다고 좋아지진 않죠. 진로 적성 검사 1년에 3번 받는다고 진로가 얘가 명확해지거나 더 분명해져서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진로 성숙도는 뭐냐면 얘가 진단 검사를 할 정도로 진로를 좀 고민해 본 친구인지 그런 진단 검사를 할 정도로 무엇인가 그동안 준비되어 온 친구인지를 검사하는 게 진로 성숙도 검사예요. 그러면 그 검사를 하잖아요. 그럼 옆에 뭐가 있냐면 같은 초등학교 5학년의 표준 점수 평균치가 있고요. 내 아이의 점수가 나와요. 그러면 만약에 내 아이가 진로 성숙도가 낮으면 그 결과의 유의미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얘는 내 아들은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데 진로 진단 검사를 하잖아요. 의사만 나와. 그럼 엄마는 역시 의사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진로 성숙도 검사라는 걸 우리 학부모님들이 통해서 진로에 대한 준비된 지금 현재의 컨디션 이게 국영수로 보면 뭐예요? 영어로 보면 학습, 평가에 해당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 사실 초등학교 5학년 밑은 지금 고교학점제나 자유학기제나 이것보다 더 교육적 변화에 템포가 빨라지는 하나가 더 생길 거예요. 바로 아이비 교육입니다. 인터내셔널 바칼로리라고 얘기하는 발음도 있는데요. 자기 주도적인 부분들의 교육 환경이 더 가속화될 거예요. 왜? 미래 사회가 그렇게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교육 환경은 그렇게 될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변해요. 보세요.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전 국민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할 겁니다라고 교육부 장관이 얘기했어. 우리 뭐라고 할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어떻게 온라인으로 전 국민을 교육한다고? 아무도 안 믿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코로나 때 어떻게 했어요? 했죠. EBS라는 교육 방송을 통해서 했고요. 10점 만점에 만족도가 0.5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보여줬어요? 이게 되는구나를 보여준 거예요. 이런 부분들로 우리들은 많은 것들을 하는데요. 이제 원장님께서 무엇을 할 거냐면 진로에 대한 역량관리 수업을 이제 시기를 봐서 함께 시작을 할 거예요. 누구처럼? 절대 밀리지 않는 파라군, 대치, 목동 이런 데들의 어떠한 올클래스 케어처럼요. 올케어 클래스처럼 우리 어디서 들어왔죠? 네. 올케어 클래스처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면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저희가 고교학점제 어떤 과목이 나오는 거 추천해주기 힘들어요? 쉬워요? 엄청 어렵죠? 우리 원장님은 그걸 만들어 보일 거예요. 어떻게? 바로 이런 커리큘럼의 과정을 통하는데요. 이게 뭐야? 초등학교 때 각 다른 진로 역량에 대한 수업인데요. 이걸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이겁니다. 자기 이해 역량, 직업 세계 이해 역량 등 해서요. 진로 준비 행동 역량이라는 이 8가지를 수업 형태로 매주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수업을 하고 아이들의 역량을 높여줘서 그 역량에 따라서 아이들이요. 계열이 나올 거예요. 너는 의학 계열이 1번이고 2번이 공학 계열, 자연 계열, 사회 계열이야. 그러면 그 계열을 그 아이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학 계열 갈게요 하면 의학 계열에 따라서 이 시간표가 나와서
이 시간표를 받아볼 수 있게 할 겁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기본적 교육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져요. 학원에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여기 안에서 매달 상담과 이 부분의 수업의 결과 보고서를 우리 학부모님들이 받게 돼요. 앞에 있는 이것처럼. 지금 이거는 한 학생이 실제 한 레퍼런스고요. 이렇게 되면 여기 안에서 이 친구는 공학 계열에서 얼마나 흥미가 높았는지, 상경 계열은 별로 관심이 없었는지를 매달 10장에서 12장 우리 학부모님들의 카톡으로 결과를 받아보시고요. 전화를 진로 전문 코칭 교사가 전화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게 끝나면 마지막에는 이런 부분에 내 아이가 어떤 부분에 시간표를 들으면 좋을지를 추천받는 부분들로 진로 설계 수업이 이제 이루어질 거예요. 그 시기를 우리 원장님이 아마 학부모님들 1대1 상담하면서 안내하고 도입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서 지금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러한 변화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조차 학부모님들도 사실 어리둥절하죠. 더 재밌는 건 원장님들 세계에서도요. 원장님들도 어리둥절해요. 뭐야? 우리 수학 전문학원이고 영어 전문학원인데 이걸 어떻게 하지? 그 하다못해 우리 원장님이 몇백만 원 주고 그 한 학기 수업을 듣는 게 있어요. 원장님들의 역량을 높여주는 실제 다양한 분야에서 어떻게 트렌드에 맞춰서 또는 학부모님들의 배고픔을 채워주고 더 전문가가 되는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열정이 있는 원장님들만 거의 해요. 실제 동작이요? 원장님이 지금 거의 1호예요. 그리고 저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 커리어의 박성훈이라는 어떠한 사람과 다음 커리어 회사는 무엇을 역할하냐면요. 저희는 그러니까 이런 진로 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요? 학생들이 답변을 쓰잖아요. 온라인 수업을 듣고요. 그 답변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그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내 아이의 올바른 계열을 조금 더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줄 수 있게 도와주는 회사고요. 그걸 가지고 우리 원장님이 더 전문적으로 아이들을 관리하고 상담하고 교과적인 부분과 연계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원장님의 학원에서 기대하면서 함께 한다면 제 강의도 더 종종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우리 아이들의 어떤 진로 설계가 더군다나 진학 설계까지 갈 수 있는 중요한 교두보가 되지 않을까 싶으면서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A는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써야 돼서 아니 오늘 마이크를 멀리 드시지 했는데 안 쓰시더라고요. 성명이 누구예요? 아, 좀 네. 알려주세요. 그냥 넣어주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웃으시면 안 돼요. 저희 꿈이 원래 뭐였을까요? 네, 가수였습니다. 가수였고요. 제가 이제 원래 여의도에서 태어나서 여의도 초등학교, 중학교 계속 있었는데요. 네, 꿈이 가수가 돼. 어머니가 음악 선생님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아노 치거나 지금도 작곡을 좋아하는데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어머니가 그때 그러셨어요. 너 대학 가면 엄마가 가수 시켜줄 테니까 열심히 공부해라. 네, 가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랬다가 군대를 조교로 갔어요. 신병교육대대 조교. 그래서 목소리로 자, 신병 훈련들을 시키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결합돼서 목소리가 되게 커요. 네, 이거 Q&A 아닌데 되게 길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기 제가 뒤에서 봤던 거면서 지금 뭘 느꼈냐면은 저는 이제 대표님 강의를 들었고 또 주변에 이제 저는 제가 이렇게 좋은 분이다. 라는 게 보증이 안 되면 어머님들을 감히 모시고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도 많이 이제 강의도 듣고 또 추천도 받고 여러 가지 또 제가 찾아봤겠죠. 네, 실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근데 믿고 맡길 수 있겠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너무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하다. 특히 저희 이 동작구에 오른 영어 친구들이 잘해야 되니까요. 네, 진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좀 느낀 건 뭐냐면 일단 첫 번째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 어머님들은 남자 강사를 되게 선호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짝 질투도 났고요. 그 어느 때보다도 호응이 뜨거웠고 그 어느 때보다도 사진 찍으시느라 되게 바쁘셨어요. 혹시 제가 모르겠지만 뭐 오케이를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렇게 자료들 이제 저희 공유했던 것들은 어머님들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저희가 언제든지 요청해서 주세요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기 참석하신 네 주신다고 하시니까 혹시 필요하시게 되면은 두 번째는 뭐였냐면 지금 이렇게 물살이 세냐 안 세냐인 것 뿐이지 이미 물이 흐르는 방향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지금 느끼시죠? 제가 고교학점제라는 그 토픽을 가지고 작년 딱 1년 전에 어머님들 모시고 한 30분 그때 참여하셨을 거예요. 스튜디오에서 했었거든요. 그때 어머님들께서는 약간 반신반의하셨었어요. 그때만 해도 고교학점제라는 게 딱 나온 지가 얼마 안 되고 막 이렇게 아까 1년 전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엄청난 이런 것들이 교육도 많이 쏟아지고 이랬었는데 그때만 해도 저희 어머님들을 무슨 고등학생이 애들이 지가 듣고 싶은 걸 들으라는 거 들어야지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벌써 1년이 흘렀고 지금 대부분의 어머님들 신청하신 학년들을 봤을 때는 정말 다 적용이 되는 학년들이고 그 물살의 방향이 세든 아니면 잔잔하든 준비돼야 되는 거는 이미 시작이 됐고 지금 진로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믿고 저희가 아이들을 만들 수 있는 탄탄한 그런 이제 플랫폼이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제 영어 학원이잖아요. 영어가 중요해요. 왜냐면 진로만 입시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영어 학원 입장에서 영어만 잘해서는 안 돼요. 제 6과 과목이 진로이기 때문에 그 진로의 전문가를 제가 모시고 온 거고 영어는 주요 과목이잖아요. 제가 어머님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아이들이 지금 현재 고1 애들이 상대평가로 되나? 막 이랬다가 안 되나? 절대로 1학년까지 바뀌나? 하다가 여전히 상대평가거든요. 고1도. 근데 이제 애들이 절대가 되면서 뭐가 빠지냐면 ABC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대충 하려고 하는 게 생겨요.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안 해요. 상대평가할 땐 등수가 나와버리니까 더 열심히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ABC잖아요.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저기 잘하는 애들이 다 몰렸네. 난 조금 쉽게 가야지. 내 진로와 상관없이. 이런 친구들 되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저희가 느끼는 건 뭐냐면 실제 저는 고1, 2, 3 애들을 지금 만나고 진짜 다양한 학년들이 다 고등학교 1학년도 만나고 2, 3학년 만나잖아요. 애들이 그렇게 열심히를 안 하고 끝까지를 안 해요. 근데 그건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세요. 애들이 열심히 안 해도 저희한테 막 하소연하시잖아요. 근데 열심히 해도 꼭 그렇게까지 애를 잡아놔야 됩니까?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냐면 애가 안쓰러우니까. 진짜 그러세요. 저희 어머님들도 많이 휘둘리시고 애들도 되게 많이 약간 끝까지가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아서 아쉬운 경우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어머님들께서는 누구보다도 되게 열정적이시리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밤에 또 오셨고 직접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끝까지 하면 정말 그러니까 이 영어 과목에서는 정말 끝까지 하는 애들이 그걸 보는 것 같거든요. 대학에서도. 왜냐면은 갈수록 아까 살짝 말씀하셨지만 수능에 대한 존재감이 예전 같지 않아요. 그러면은 뭐 지난번에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대학별 고사 생기나? 그러니까 수능이 서술형으로도 나오나? 막 이런 이상한 얘기들도 나오잖아요. 솔솔치 않게 들리던데 전 어떻게 개인적인 질문 해도 되나요? 전 그것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별에서 정말 우리가 보내고 싶은 학교는 물론 서성한도 좋지만 스카이를 원하시잖아요. 아니에요? 그쵸 뭐. 대학을 못 간 애들은 없는 시대니까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어떤 거를 하느냐, 애가 뭘 좋아하느냐,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이 진로를 가지고 아이들이 진로가 하나일 수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다 10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시대가 지금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주시고 또 잘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아주 성공 기회도 되게 성공 경험도 많이 주셔야 되는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끝까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영어에서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저만 마이크 쓰면 되는 거죠?
아까 어머님들께서 혹시 더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신 부분을 하셔도 되는데요. 적으신 것들 중에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어머님께서 지금 우리 아이는 꿈을 정하지 못해서 고민입니다. 고교학점제 입시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질문하셨는데 저는 아까 이걸 딱 보고서 답을 써주신 거예요. 뭐라고 써 있었을까요? 미래가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되게 중요하다. 그때 꿈이 정해지지 못해서 고민일 필요는 없다. 미래가 더 구체적으로 정해질수록 아이에겐 유리하다라고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또 얘기하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그 꿈이 학생들한테는 사실 있기 힘들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그래서 이제 키자니아가 저희가 꿈을 좀 있었으면 하니까 그래서 경험도 하고 소방관도 입히고 스튜디오에서 촬영도 하고 하는데요. 그런 것처럼 경험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말인즉슨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아이를 노출시켜줘야 됩니다. 꿈을 원한다면, 꿈이 있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다양한 경험이 노출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 그 부분들이 되게 힘들잖아요. 매주 어딜 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 착안해서 만들어진 게 다음 커리어 저희 회사에서의 이런 계열별의 직업들을 매달 만나고 그거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하고 그 생각을 분석하는 부분들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다음 커리어가 아니어도 현장으로 갈 수 있다면 그걸 더 권장해. 실제. 그게 제일 좋습니다. 네, 지금 현재 중3 아이들, 중2와 중3 아이들만 저희가 대상으로 해서 특목반을 이제 다음 커리어와 별개로 아직 저희가 이제 이것을 본격적으로 이제 도입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특목반 준비 대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한 달 됐잖아요. 이 친구들이 수업 끝나고 나서 항상 하는 게 뭐냐면 그 자기의 그 소재거리를 찾고 진로의 이야기거리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하고 있거든요. 늘 생각할 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니까 뚝딱하겠지 하는데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생각보다 애들이 그거 생각해내는 거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기도 하고요. 애들이 그렇게 생각을 깊게 해본 적도 없을 뿐더러 생각보다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2, 중3이 아니라 지금 계신 아까 말씀하셨다 어릴수록 좋은 거잖아요. 어릴수록 얼마든지 바뀔 수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경험하게 해주고 싶어요. 저는 이런 어떻게 딱 그 탄탄한 컨텐츠를 사용해서.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약간 비슷한 건데 제가 조금 그 맥락을 잡아서 말씀드리자면 여기 계신 어머님들께서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 한다면이라는 전제 조건을 대부분 걸으셨어요. 다들 잘하는 아이들 아닌가요? 잘한다면 자사고 준비하는 거 하고 일반고를 거기서 최상위권을 하는 거 하고 종합 전형으로 잘 보냈던 레퍼런스가 있는 고등학교. 그게 훨씬 좋습니다. 가까이 있는 예를 들어서 여의도고등학교보다는 성남고등학교가 낫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시로 대학을 잘 보내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게 대학을. 자, 그 반면에 우리 아이는 공부에 크게 관심이 없어서 일반고를 가야 되는데 그럼 고교학점제가 실행이 된다면 일반고에 가는 우리 아이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건가요? 라고도 물어보셨습니다. 사실 고교학점제는 중위권과 중하위권한테 너무 좋은 제도예요. 그러니까 학습적인 부분에 관심과 이런 준비가 덜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학습을 우리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도 이야기하는데 학습 자체가 반복적인 거나 무엇인가 연습을 통해서 공부법이라고 하잖아요. 누구든지 1등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건요. 이거 자체 공부하는 학습적인 능력 자체가 달란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재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재능이 좀 누가 봐도 교과적 측면의 재능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교학점제는 계열이 잘 준비되면 그런 부분들을 잘 만들어서 충분히 대학 갈 수 있어요. 제가 잠깐 한마디만 더 드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영어에 대해서 흥미도 없고 영어가 공부가 잘 안 나와 점수가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 학원을 보내야 될까요? 네, 보내야 됩니다. 얘는 영어 학원을 다녀서 그 정도가 유지되는 거예요. 아니 너무 어이없어 하시는데 진짜예요. 진짜요. 그러니까 학원은 이걸 기대하셔야 돼요. 학원은
보면은요, 성적이 오르는 건 보너스고요.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정신 건강이 좋습니다. 그리고 고교학점들은 그런 부분들을 더 믿고 맡기셨을 때 더 잘 관리하실 거예요. 제가 참아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네, 해주시는 네, 그러신 것 같네요.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얘가 이제 간다면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된다면 이 친구가 지금 현재 중1 학생인데요. 그러면 거기서 학점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야 더 유리한가요? 구체적인 학점 관리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만약에 얘가 지원한 학교에 얘가 듣고 싶은 그런 수업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교학점제는 내가 지원한 학교에 만약에 지금 중2 밑에부터는 시스템을 말씀드릴게요. 중2 밑에가 고1이 됐어. 공통과목이니까 고1 때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고2가 됐을 때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에서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이 내 학교에 없으면요. 1차적으로 근처 학교들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또는 오프에서 방학 때 들을 수 있는 걸 교차해서 듣게끔 해줘요. 가까운데, 가까운 고등학교에. 근데도 없어. 그러면 100% 온라인으로 가서 들으면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무조건 누가 위너인지 아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계열별로 들을 과목들이요. 구체적인 아이들이 무조건 이겨요. 그러니까 똑똑한 멍청이가 생성될 수 있는 건 얘가 A를 다 맞았는데 얘는 아무거나 들으고 얘는 A, B를 왔다 갔다 했지만 얘는 누가 봐도 그 과의 그 계열을 가려고 하는 애예요. 그러면 두 번째 후자 애가 대학에 갑니다. 대학교 입학 사정관들도 그런 아이들을 뽑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애나 얘 B가 크게 능력적으로는 뭐 너무 편차가 있진 않으니 그래도 우리 과를 오려고 그동안 준비한 아이를 뽑겠다는 거예요. 그게 분명합니다. 그럼 여기서 어머님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자사고나 특목이나 이런 학교가 더 유리하다는 거는 그에 맞는 더 다양한 커리큘럼이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도 맞죠? 정답입니다. 맞고요. 다양한 커리큘럼이나 다양한 과목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 과목에 따라서 주제 탐구나 이런 여러 가지가요. 학교에 이미 그냥 그 수업 안에 녹아 있기 때문에 그 관리를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가기만 하면 그냥 관리되는 게 그 프로세스인 거예요. 그 자사나 특목의 전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좋은 학교는 금방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교육이라서 시간이 투자가 돼야 되니까 그 시간이 괜히 있는 건 아니고 괜히 그 네임밸류가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똑같은 말씀을 작년에 드렸었는데 그래서 뭐 자사고 폐지다 뭐 이런 얘기가 들어와도 설사 폐지된다고 해도 그 전통은 어디 가지는 않을 것이다 당분간은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맥락에서 좋은 학교를 가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난 못 썼는데 강의를 듣고 나니까 질문이 있다. 저희가 항상 아이들한테 자 질문이 있어라고 하면 집에 가서 엄마 나 질문이 있는데 선생님이 안 받아주셨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빨리 질문하세요 지금. 빨리 아무거나도 빨리 질문해 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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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지금처럼 학기제 이런 걸로 학점 그 과목 선택해서 똑같이 하는 거 맞죠? 네, 마이스터구나 예구나 다 똑같이 특성화 고등학교들도 고교학점제로 운영이 됩니다. 중학교에서 갈 때는 중학교 점수 그건 아마 고등학교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보는 게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 실습까지 혹시 미대인가요? 음대인가요? 미대예요? 그 실습 때문에 더 평가가 학교마다 반영이 다를 수가 있어요. 혹시 제가 한 번만 더 받을까요? 네? 누구 손 드셨었어요, 아까? 가운데 쪽에? 아, 네네. 네. 점을 보진 않아요. 제가 만약에 점을 보면은 무슨 그렇게 공부를 말씀드릴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3대1, 4대1 이거는 그냥 순식간에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면 누가 봐도 뭐 특목 자사고를 가는 게 유리한 거를 다 알기 때문에 특히
올해 중 2부터는 PT 개념입니다. 한때 뭐 1점 그러니까 1대 0이 안 되거나 간당간당한 데가 나오기 시작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앞으로는 안 해요. 그리고 퀴즈 맞히신 분은 정말 연락처 뒤에서 꼭 남겨주고 가세요. 두 분. 아까 두 분 누구셨죠?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아까 그 혹시 아이가 이름이 어떻게 되죠? 현성이 어머니. 제가 보내드릴게요. 현성이 어머님. 네, 현성이 어머니. 혹시 네, 끝에 어머니 누구셨죠? 민서 어머니. 제가 네, 다 기억하고서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네. 저기 마지막으로 더 질문 없으시면은 그래서 이제 어머님도 궁금하신 게 그러면 이 좋다는 프로그램 이거 한번 우리 애가 언제 사용할 수 있게끔 준비할 거냐라고 물어보실 텐데요. 제가 사담이긴 한데요. 지금 어머님들 오셨으니까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요. 의도치 않게 열심히 하려고 해도 참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역량이 아직은 또 제가 제일 잘하고 제일 좋아하는 건 가르치는 건데 제가 지금 주력을 하고 있는 건 사실 관리 쪽이 더 많아서 저희의 이 프로그램과 저희 시스템을 잘 계속 나의 손과 발과 이렇게 대줄 수 있는 저희 옳은 영어에 그런 선생님들을 교육하고 관리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들 보시기에는 조금 사담이긴 한데요. 제가 살짝만 한 30초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부분이 새학기에 특히 조금 불만족 혹은 예전에 어른이 좀 더 좋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어머님들께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는 계속 그냥 그거예요. 제가 잘하고 있고요. 옳은 영어가 최고고요. 동작에서 잘 가르치고 있고요. 아니요. 그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없고 대신에 제가 약속할 수 있는 건 저보다 열심히 하는 원장은 동작구에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진짜 제가 자부할 수 있거든요. 제가 막 시간을 학원에 오래 있어서 그게 아니라 거의 24시간에 제가 생각하는 것들 중에 잠잘 때 빼고는 옳은 영어거든요. 그 안에 우리 애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대표님을 찾아낸 것도 사실은 이분이 저를 찾아온 게 아니에요. 진짜 비싸요. 네. 그렇게 안 생기셨어요? 네. 유진이 어머니가 빵 터지셨구나. 진짜 네 조금 만나기가 소개해야지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근데 제가 일단 어머님들의 부모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머님들이 아는 만큼 우리 애들한테 적용이 되고 한마디라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실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프로그램과 이 관리를 이제 여름방학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새학기 눈 떴다 잠깐 2번 뜨면 중간 기말 끝나잖아요. 아직 초등학생 어머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이제 스타트가 됐기 때문에 제가 여름방학 동안에 잘 준비하고 학생들한테도 이런 교육을 여러 번 좀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 무조건 엄마가 하라 그러면 싫은 거거든요, 애들은. 근데 애들이 들었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나 근데 저거 해보고 싶어. 나도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사실은 그게 또 그 살짝의 그 한 번의 마음가짐이 진짜 엄청난 나비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준비를 해서 여름방학 때 친구들에게 잘 적용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데 저 바쁘지만 바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아이가 지금 새학기 수업을 하는데 뭐가 좀 힘든 것 같다. 아니면 조금 이거는 전 학기보다 내가 조금 원장님한테 얘기를 좀 하고 싶다. 개인적으로든지 아니면 아이에 관해서든지 뭐든지 간에 그러면은 데스크나 저희 메인으로 전화하셔가지고 원장님과 이제 통화를 하고 싶다라고 해주시면 저는 그게 우선입니다. 네,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도 아이들 우리 옳은 영어에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 영어 당연히 잘해야죠. 근데 영어만 해서 되는 게 아닌 시대가 됐고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제가 진로까지 잘 챙겨서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든지 간에 좀 잘 준비되어 있게끔 좋은 결과를 있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늦은 시간까지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